야, 어차피 월세 살 바에는 차라리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게 낫지 않아? 지금 안 사면 평생 벼락거지 될 것 같은데.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 2030 세대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말입니다. 집값은 영원히 우상향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지금 이 막차를 타지 않으면 영영 기회는 없을 것이라는 공포. 그것이 소위 영끌 열풍의 실체였습니다. 무리해서라도 등기를 치는 순간 우리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했던 안도감은 채 5년이 지나지 않아 거대한 청구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조정기가 아닙니다. 지난 상승장에서 외면했던 비정상적인 부채 구조와 거품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 직전의 위기 상황입니다. 월급의 절반 이상을 이자로 바치며 버티는 삶이 과연 정답일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실을 확정짓고 탈출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막연한 희망 고문 대신 차가운 데이터와 냉정한 현실 인식을 통해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해부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생존 전략을 깊이 있게 들려드립니다. 공포와 탐욕의 알고리즘. 최근 몇 년간 주택 매수 시장의 큰 손은 단연 30대였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돌아봅시다. 이들이 자산이 넉넉해서 혹은 소득이 폭발적으로 늘어서 집을 샀을까요? 아닙니다.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매수 행렬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건 사회 전반에 깔린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는 사두기만 하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는 자본 시세 차익에 대한 맹목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언론과 정책의 책임도 큽니다. 집값이 오르면 언론은 상승세를 보도하며 심리를 자극했고, 사람들은 이를 보며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거대한 게임과도 같았습니다. 막상 거주하는 사람들은 집값이 너무 올라 세금 부담에 불만을 토로하는데, 시장 밖의 사람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안달이 난 모순적인 상황. 결국 정부의 섣부른 완화 정책과 언론의 펌프질이 2030세대를 감당하기 힘든 레버리지의 늪으로 밀어 넣은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못 산다는 공포 마케팅이 이성을 마비시켰던 시기, 그것이 바로 영끌 사태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금리 폭탄에 습격.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시한폭탄이 있습니다. 바로 대출 구조의 문제입니다. 과거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 은행들은 빚을 내 집을 사도록 유도하기 위해 아주 매력적인 미끼 상품을 던졌습니다. 바로 초기 5년 동안은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게 해주는 거치식 대출이나 혼합형 고정금리 상품들입니다. 당시에는 2%대의 저금리였으니 수억 원을 빌려도 한 달에 나가는 돈은 80만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월세보다 싸네? 라는 착각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된 5년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 2020년에 집을 샀던 사람들은 이제 변동금리 구간으로 진입함과 동시에 원금 상환 압박을 받게 됩니다. 금리는 2배 가까이 뛰었고 원금까지 같이 갚아야 하니 매달 은행에 갖다 바쳐야 하는 돈이 80만 원에서 160만 원, 많게는 240만 원으로 폭증합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주거 비용만 3배가 되는 셈입니다. 투잡, 쓰리잡을 뛰어도 감당이 안 되는 하우스 푸어가 양산되는 구조적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설사의 공포 마케팅 시장에 끊임없이 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년에 서울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그러니 집값은 다시 폭등할 것이다. 언뜻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공급 부족 프레임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건설사가 광고주로 있는 언론들입니다. 지방 소멸, 공급 절벽 같은 자극적인 단어를 반복적으로 노출하며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공급이 적다고 해서 받아줄 수요동가 없는 집값이 오를까요? 이미 지방의 자산가들조차 서울 원정 투자를 멈추고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45년 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사고 싶어도 못 샀던 대기 수요들이 일시적으로 풀리면서 잠깐 반등했을 뿐, 그 힘은 이미 소진되었습니다. 인구 구조가 변하고 경제 체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단순히 새 아파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폭등장이 온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공급 부족 논리에 속아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것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전세 대출과 은행의 꼼수. 대한민국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큰 기둥 중 하나는 바로 전세 자금 대출입니다.
전문가는 이를 시장의 암덩어리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전세 대출 한도를 80%까지 열어주니 내 돈 없이도 비싼 전세를 살 수 있게 되었고, 이 높은 전세가가 다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정부가 이를 규제하려 하면 은행들은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은행은 전세 대출을 줄이는 대신 보증보험을 통해 리스크를 회피합니다. 마치 2008년 금융위기를 불러왔던 미국의 파생상품 CDS처럼 은행은 대출만 해주고 위험은 보험사나 공적기관에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은행은 이자, 장사로 배를 불리고 집값은 떨어져야 할 타이밍에 떨어지지 않고 버티게 됩니다. 정부 정책이 아무리 나와도 현장에서 먹히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인위적으로 떠받쳐진 전세 가격은 언젠가 시장 논리에 의해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그 충격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라 불리는 경매 시장을 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는 한 달에 30건 남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수치가 150건, 160건으로 폭증했습니다. 무려 5배가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집주인들이 더 이상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뜻입니다.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호가를 낮추지 않고 버틸 수 있지만 경매는 다릅니다. 여기는 빚을 갚지 못해 강제로 넘어온 물건들이 쌓이는 곳입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매 물건이 쌓이고 있고 낙찰 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심리로 버티기에는 이미 바닥에서부터 무너지는 소리가 너무나 뚜렷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경매 시장의 폭증은 본격적인 하락장의 서막을 알리는 가장 확실하고도 무서운 경고음입니다. 자유를 선택하라 미혼인 싱글들에게 드리는 조언은 단호합니다. 만약 무리한 대출로 집을 샀는데 현재 그 이자를 감당하느라 삶의 질이 무너졌다면 과감하게 손절하십시오. 집을 팔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 빚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입니다. 지금 2030세대가 겪는 고통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젊음과 기회를 저당 잡히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10년 뒤를 상상해 보십시오. 결혼 건수는 반토막이 나고 인구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지금의 아파트 가격을 받아줄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굳이 지금 꼭지에 물린 집을 끌어안고 스트레스 받으며 건강을 해칠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몸을 가볍게 하고 종잣돈을 모으십시오.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나 거품이 완전히 꺼진 후에 시장을 노려도 늦지 않습니다. 집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당신의 자유로운 영혼과 미래의 가능성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집보다 소중한 것을 지켜라 부부의 경우 상황은 좀 더 복잡하지만 기준은 명확해야 합니다. 바로 행복입니다. 집을 산 이후로 대출 이자 때문에 부부싸움이 잦아졌나요? 서로를 탓하며 불행한 나날을 보내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 집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흉기입니다. 많은 부부가 집값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때문에 이혼 위기까지 겪습니다.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십시오. 지금 집을 팔아서 5천만 원, 1억 원을 손해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의 배우자와 가정이 그 돈보다 가치가 없습니까? 만약 더 버티다가 집값이 더 떨어지면 그때는 돈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됩니다. 손절매는 실패가 아니라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왜 결혼했는지,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를 상의하십시오. 빚을 갚기 위해 서로를 갉아먹는 삶을 멈추고 멘탈을 관리하며 가정을 지키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삶을 누려라. 마지막으로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5060세대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깔고 앉아있는 그 비싼 아파트가 과연 당신의 노후를 보장해줄까요? 서울의 낡은 아파트 한 채를 지키기 위해 현금 흐름도 없이 쪼들리며 사는 것은 가난한 부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자녀에게 집 한 채 물려주겠다는 생각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서울을 조금만 벗어나도 혹은 신도시로만 눈을 돌려도 훨씬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이 많습니다. 비싼 집을 팔아 현금을 확보하고 그 돈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십시오.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본인의 삶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10년 뒤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면 대형 평수 아파트나 서울 외곽의 집값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죽을 때 집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자산 가치에 집착하기보다 남은 인생의 삶의 질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